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칠판이 아니라 프린트. 자, 오늘 수업은 비교 수업이에요. 전체 내용. 그럼 비교가 안 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세법 멀었구나. 그 대신 오늘 취득세는 알고 가야 돼요. 비교하는 거니까 힘들다고요. 자, 종부세. 꼭대기 납세의무자. 자, 종부세는 숫자 3개죠?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합산해서 주택은 얼마 초과? 6억 초과. 종합은 얼마 초과? 5억 초과. 별도 합산은 얼마 초과? 80억 초과자가 종부세를 내는 거예요. 초과자. 단 1세대 1주택자는 얼마 초과? 11억 초과. 그럼 6억은 누구를 얘기해? 다주택자를 얘기합니다. 다주택자는 개인별로 6억 초과 종부세 하고 있어요. 지금 종합부동산세. 숫자 3개. 자, 양도세로 들어갑니다. 이제 오른쪽 양도소득세 들어가요. 국세는 거주자, 비거주자를 꼭 정리해야 돼. 거주자는 국내, 국외 다 과세합니다. 알아들었나요? 단 거주자가 국외 거를 팔았을 때는 몇 년이 붙어야 돼? 5년이 꼭 붙어야 돼요. 5년. 원칙, 거주자가 팔았을 때는 국내, 국외 다 납세의무자가 된다고요. 단 거주자가 국외가 나오면 몇 년이 붙어야 된다? 5년. 기억이 안 날 때는 5년, 짝대기 하나 붙으면 여년. 알아들었나요? 5년이 붙어야 돼요. 그러나 빚자가 들어가면 항상 조심해야 돼요. 비거주자는 어디 것만 납세 의무자가 된다? 국내 거. 그럼 국외 거는 납세 의무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거주자가 국내 것만 납세 의무가 있다는 거죠. 국외 거는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X. 여기까지 하는 거야 일단. 알아들었나요?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한번 했잖아요. 오늘 이렇게 수업할 줄 몰랐죠? 모르는 거야. 나 원래 이렇게 수업 안 해. 여기는 이걸 해주고 싶더라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자세히 안 했어요, 제가. 올해는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그냥. 이거를 제가 안 해주니까 죽어도 안 봐. 그 전에 프린트도 죽어도 안 봐. 내가 그래서 억지로 하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요. 그냥 하지 말아요. 해야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기본서로 들어갑니다. 73쪽. 자, 73쪽. 납세의무자 과점주주를 좀 분석하자고요. 이번에 별 딱 붙여요. 과점주주. 아까 기본 배웠죠? 비상장 회사 주식을 50% 취득한 자. 과점주주는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지분 비율만큼 취득한 걸로 본다.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유는 이중과세니까 과세를 안 해요. 자, 그래서 과점주주 법인 나와 있죠? 특수관계인. 혼자가 안 되면 특수관계인 친인척이에요. 동원해서 몇 프로 초과하면 된다? 50% 초과. 50% 초과에 혼자가 안 되면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친다고요. 갑돌이가 딱 50%야. 그럼 과점주주가 아니죠? 딱 50은 아니야. 여기다 특수관계인, 배우자를 집어넣습니다. 만약에 1%야. 그러면 토탈 합쳐서 몇 프로다? 51% 과점주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과 배우자는 함께 책임을 지는 무슨 납세 의무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 뜻이라고요. 그래서 특수관계에는 혈족, 인척 뭐 이런 거는 알 필요 없고 자관 친인척을 얘기한다고요. 짜고 팔 수 있는 사이. 자, 넘어갑니다. 자, 성립요건. 성립요건 노란색. 무슨 주식을 취득해야 돼? 비상장 회사 주식을 취득해야 돼요. 비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을 취득하되 여기 보세요. 원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원시는 뭐다? 설립시 최초 과세 안 한다고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누구로부터 승계 취득해야 돼? 주주로부터. 그리고 한명회사 등은 뭐다? 사원이라 그래야 돼. 주주로부터 사원으로부터 취득해야 돼. 승계 취득.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또 하나는 증자에 의해서 취득해야 돼. 증자. 이렇게 승계 취득할 때 50%가 넘으면 과세합니다. 주주로부터 취득하고 사원으로부터 취득하고 감자가 아니라 증자, 자본금을 늘리면서 주식을 발행하죠. 이럴 때 과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주주로부터 사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상장법인은 과세 안 해요. 대표적인 상장법인의 주식은 삼성전자 주식, 코스 P는 과세를 안 한다고요. 코스 닥 주식을 과세합니다. 중소기업 주식. 그래서 2번 나왔다. 비상장. 그래서 코스닥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코스피는 상장 주식이에요. 코스닥 중소기업 주식. 이상하다. 닭이 나오고 피가 나오네. 코스닥은 포함한다고요. 중소기업 주식, 벤처기업 주식.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하거나 이 취득은 승계 취득이에요. 또는 뭐 증자 등. 감자가 아니라 증자. 증자가 뭐다?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야. 그럼 증가시키려면 주식을 발행해야죠. 이때 승계 취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 설립시. 설립시는 무조건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요. 돌려서 발생하지 않는다. 돌려서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설립시는 법인에게만 과세합니다. 그럼 납세할 의무 존재는 설립일 이후에 딱 별 붙여. 이후만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취득해야 돼? 밑줄 그어. 증자, 주주 또는 유한회사는 사원이라 그래요. 사원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원시 취득이야? 승계 취득이야? 승계 취득. 1번은 원시는 과세 안 해요. 2번은 승계 취득할 때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 그러나 다른 주주 주식이 감자는 자본금이 줄어들면서 내 지분이 올라가요. 이거는 돈 주고 산 게 아니야. 법에 의해서 내 지분이 증가될 때는 납세할 의무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증자만 발생해요. 감자는 발생하지 않는다고요. 갑돌이, 을돌이, 병돌이. 지분 비율이 40%, 지분 비율이 20%, 지분 비율이 20%야. 이 회사를 감자를 시킵니다. 이 병 지분을 감자를 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이 지분이 1로 갈 수도 있어. 법에 의해서. 알아들었나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감자시키면서 내 주주의 지분이 감자시키면서 내 지분이 올라갈 수도 있죠. 이런 거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증자만 과세하는 거예요. 감자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과세를 안 한다. 자,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언제 성립한다? 과점주주가 될 때는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하죠? 그 얘기예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 대에서는 법인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나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뭐다? 증가하지 않는 한 납세 의무가 없죠? 개인이 과점주주가 된 후에 법인이 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법인은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으나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이 증가하지 않는 한 납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지분 비율이 증가돼야 돼요. 한 번 냈기 때문에. 됐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심화가. 자, 심화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3번이야. 별 딱 붙여요. 3번.
자, 과점주주는 집단 내부 및 특수관계적인 주식거래가 발생하여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비율이 밑줄거 변동이 없다면 납세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집단 내부에 예를 들어봐요. 갑돌이 40%야. 배우자 20%야. 그럼 특수관계이니까 합치죠? 합쳐서 몇 프로? 과점주주 60% 세금 냈잖아요. 60% 냈잖아. 이렇게. 이해됐어요? 근데 이 40% 가진 자가 배우자에게 10%를 이렇게 이전시켜. 10%를 이전시킨다고요. 그럼 이해는 몇 프로야? 30%. 이해는 몇 프로야? 30%. 그럼 지분에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앞에서 60% 냈으니까. 그래서 과점주주 상호 간의 이전은 총 지분 비율이 변동이 포인트가 뭐다? 없다면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뜻이 포인트가 뭐라고요? 지분 변동이 없다면. 알아들었나요? 총 주식입니다. 총 지분을 얘기하는 거야. 총 지분 변동이 없다면. 자, 그럼 시험에 나오는 거는 뭐다? 결론은 과세하지 않는 경우는 설립시는 과세를 안 한다. 과점주주 상호 간에 이거를 어렵게 3번 뭐라 그래요? 3번 어렵게 나왔잖아. 집단 내부. 아주 어렵게 나와서. 집단 내부가 과점주주 상호 간을 얘기해요. 쉽게. 총 지분 비율이 변동이 없다면 과세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만 알면 돼. 설립시는 납세할 의무가 없고 납세할 의무는 설립일 이후에 존재하네요. 그리고 과점주주 상호 간에 집단 내부 총 주식 지분 비율이 변동이 없다면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오른쪽 옛날에 다 했죠. 과점주주 종류는 몇 가지야? 3가지. 1번 최초 과점주주, 2번 임의 과점주주, 3번은 뭐다? 다시 재차 과점주주다. 그래서 과점주주 지분 비율을 물어볼 때는 3가지예요. 그럼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어떻게 한다? 모두 취득한 걸로 본다. 그래서 두 번째 줄 최초 과점주주잖아. 그럼 지분 비율 모두예요. 모두. 그래서 세금 어떻게 계산해? 그래서 항상 취득세 과세상물 총액에다가 지분 비율을 곱하면은 취득 가격 과세 표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뭐라고요? 모두. 자, 그 다음 2번 임의 과점주주잖아. 임의 과점주주예요. 임의 과점주주는 세금을 한번 냈죠? 그럼 포인트는 뭐다? 세 번째 줄 지분 비율이 감소됐어? 증가됐어? 증가되면은 모두가 아니라 증가분만. 지분 비율 증가분만 취득한 걸로 봅니다. 증가분 위에는 모두고 증가분만. 그럼 증가되지 않으면 과세를 안 해요. 자, 그 다음 3번은 뭐다? 과점주주였으나 포인트가 뭐다? 양도 팔았잖아. 양도 팔아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다시 주식을 취득해서 뭐가 된 거야? 밑줄거 다시 과점주주. 그럼 이것도 똑같아. 앞에 종전의 과점주주 지분 비율보다 어떨 때만? 증가분만. 감소는 과세 안 해요. 증가분만 과세한다. 그럼 결론은 뭐다? 꼭대기 최초 과점주주는 세금 한 번도 안 했죠? 안 냈으니까 지분 비율 모두 총지분. 그 다음 2번, 3번은 앞에서 세금 냈어요. 세금 냈다고요. 그러니까 증가됐을 때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만. 자, 넘어가요. 넘어가면 사례가 있잖아. 자, 사례를 통해서 법 내용을 이해하자고요. 자, 박스 사례로 들어갑니다. 사례. 자, 첫 번째 사례 1. 설립시 몇 프로? 40%. 설립시예요. 그럼 40%는 과점주주다 아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설립시. 그 다음 증자 또는 제3자로부터 취득했죠. 20%. 그럼 20%를 취득했네. 증자에 의해서. 그럼 총 지분 비율은 60%다. 그럼 이에는 무슨 과점주 줄까요? 최초야, 임의야, 다시야? 최초. 최초 과점주 주잖아요. 최초예요. 처음으로. 그럼 지분 비율 모두를 과세해야 한다. 그럼 이럴 때 지분 비율을 물어볼 때는 몇 프로다? 60%. 이유는 최초 과점주주니까. 그래서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예요. 모두. 왜 모두야? 합쳐야 과점주주가 되니까 모두. 사례 2. 자, 설립시 60%. 자, 60%네. 그럼 과점주주네. 60%는 과점주주죠. 설립시 과점주주야. 60%니까 증자 및 취득 몇 프로 취득해서 10%. 그럼 총 지분이 몇 프로야? 70%. 그럼 얘는 이미 과점주주야, 다시 과점주주야, 최초 과점주주야? 이미 과점주주야. 말귀는 알아들어야 돼요. 앞에서 이미 과점주주잖아. 자, 중요한 거는 설립시 과점주주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70%니까 지분 비율 모두가 아니라 뭐만 과세한다? 증가분 몇 프로? 10%.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거 계산나는 거 설립시. 이거 꼭 기억해야 돼.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닐 때는 더한다. 더해야 과점주주가 되니까. 그리고 과점주주가 됐을 때는 전체 지분에서 뺀다. 이럴 때는 70에서 60을 빼니까 10이라고요. 다시 과점주주가 아닐 때는 뒤에 거를 더하는 거야. 더해서 모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과점주주죠? 그럼 전체 지분에서 60%를 뺀다. 왜 빼? 설립시는 과세 안 하니까. 더하기 빼기 잘하세요. 자, 그 다음 사례 3. 자, 설립시 몇 프로예요? 몇 프로? 없네. 설립시 없죠? 자, 증자 및 취득해서 60% 설립시가 아니잖아. 그럼 이거는 뭐야? 그럼 설립 후야. 설립 후는 무조건 납세할 의무가 있어요. 그럼 설립시 몇 프로야? 60%. 60%잖아. 그럼 이게 무슨 과점주주야? 최초. 그럼 최초 과점주주니까 지분 비율 뭐다? 모두를 과세한다. 그래서 이럴 때는 몇 프로다? 60%. 지분 비율은 60%죠? 60%. 자, 이래서 다시 몇 프로 취득해서 10%. 그럼 전체 지분은 몇 프로야? 70%. 그럼 이거는 무슨 과점주주야? 이미. 앞에서 이미 과점주주잖아. 그럼 증가됐어요? 감소됐어요? 증가됐잖아. 몇 프로? 10%. 그래서 지분으로 간주되는 부분은 10%라고요. 자, 결론은 뭐다? 결론은 최초 과점주주는 지분 비율 모두, 나머지 과점주주는 증가분만 과세합니다. 나머지는 다 증가분만 과세한다고요. 기억이 안 날 때는 최초의 과점주주는 모두죠. 우리가 최초로 결혼하면 배우자에게 모든 거를 다 주잖아. 아닌가? 그 다음부터는 증가분만 주는 거예요. 살짝. 자, 그럼 1번은 뭐다? 그리고 이거 계산할 때 잘 봐요. 설립시 조심해야 돼요. 설립시 과점주주가 아닐 때는 더한다. 왜 더해? 더해야 과점주주가 되니까. 설립시 과점주주는 전체 지분에서 뭐다? 뺀다. 왜 빼? 설립시는 과세 안 하니까. 알아들었죠? 그리고 설립 후 60%죠? 그럼 설립비 60%는 뭐다? 최초잖아. 모두. 그럼 10%를 취득해서 이미 과점주주가 됐죠? 그러니까 이때는 모두가 아니라 증가분만 과세를 한다고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취득시기로 들어갑니다. 자, 76페이지 취득시기로 들어갑니다. 자, 취득시기 세 글자로 줄여서 뭐래요? 뭐라 그래요? 취득시기 세 글자로 줄여서 취득일. 취득일. 매매 같은 거는 다섯 글자로 뭐라 그런다? 잔금 지급일. 잔금 기준이에요.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시기. 왜 취득시기가 결정돼야 될까요? 60일.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죠. 그래서 취득시기, 시기가 뭐다? 첫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이 결정돼야 된다고요. 취득이 뭐다? 소유권 취득. 시기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이 왜 결정돼야 돼요? 60일 결정하려고. 취득세는 법정 신고 기한이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죠. 하루만 지나더라도 가산세가 붙어버려요. 자, 그럼 취득일이 결정되면 나중에 세금 계산해야죠. 그래서 취득일이 결정되면 뭐가 결정된다? 취득가액. 그래서 취득가액을 이건 다음 시간에 배워.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과세표준. 여기다 이제 세율을 곱합니다.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를 배운다? 취득일. 자, 칠판 봐요. 자, 취득시기. 자, 세 글자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자, 계약금 주고 중도금 줘요. 자, 계약했어요. 계약했다. 중도금 줬다. 잔금 줬다. 등기 마치죠? 그럼 원칙은 잔금 기준이에요.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 기준이고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취득세는 잔금 지급일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계약서로 인정하는 게 있고 계약서를 인정 안 하고 사실상 실질 준 날로 따지는 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그래서 앞에 뭐가 사실상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객관적인 취득이야. 이 계약상은 뭐다? 주로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개인 간의 거래는 뭐다? 계약서로 바로 인정해 버립니다. 그러나 이거는 계약상이 아니라 사실상이에요. 그럼 우리가 배운 게 몇 개 있다? 5개. 유상. 항상 유상. 국수, 공판, 장으로부터 취득하면 잔금 지급일을 속일 수가 없어요. 속일 수가 없다고요. 그 사실상이야. 그럼 나머지는 속여. 5개를 뺀 나머지는 속이더라도 무조건 뭘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 검증을 포함합니다. 검증이 뭐다?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래. 개인 간의 거래죠?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계약상이다. 몇 개 빼고? 5개 빼고. 이 5개가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기본서 76페이지. 잔금 지급일인데 앞대가리에 뭐가 붙었다? 사실상. 절대 계약상 붙으면 안 돼요. 속일 수가 없다. 객관적. 그럼 1번 밑줄 긋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 그럼 국가기관에 의해서 잔금 준 날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요. 교육용이라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밑줄 긋고 외국 수입. 그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면 수입면장에 의해서 언제든지 취득일이 확인되죠? 속일 수가 없다. 수입, 수. 자, 그 다음 3번은 판결문이야. 이 판결문은 판사가 결정한 것만 믿어줘. 판사가 결정한 것, 민사 및 행정소송에 의해서 어떤 판결문? 확정된 판결문만 믿어줘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과로야. 다만, 항상 다만은 조심해야 돼요. 화해, 포기, 인납, 자백간주는 제외. 포함한다 그러면 안 돼요. 제외. 그럼 어디서 제외한다는 거야? 사실상 잔금 지급일에서 제외하니까 어디로 가라?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갑니다. 대표적인 게 뭐다? 화해조서. 서로 합의했잖아. 이거는 당사자끼리 합의한 거야. 판사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합의 등은 뭐다? 짜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무조건 어디로 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자, 법인장부, 장인의 법인장부는 증명해야 돼요. 증명되는 거래는 언제나 사실상이다. 법인장부의 장이라고요. 그 다음 공매, 공경매도 믿어주죠? 속일 수가 없잖아, 공경매. 자, 4번을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법인으로부터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장부로 증명되죠? 그럼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취득일을 분양대금 완납일이라 그래요. 분양대금 완납일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일 수가 없다. 객관적. 그 다음 공경매. 공경매로 취득하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경락대금 완납일. 경락대금 완납일. 속일 수가 없죠? 경락대금 완납일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래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러니까 5개예요. 줄여서 뭐라 그런다? 국수, 공판, 장으로부터 취득하면 무조건 사실상. 그럼 나머지는 뭐로 간다? 계약상. 계약상으로 가는 거예요. 밑에 계약상, 계약서로 인정합니다. 계약상으로 간다고요. 그럼 여기 보세요. 뭐를 포함해? 검증. 우리가 개인 간의 부동산을 거래하면 신고서를 제출해서 지자체에 들어가서 얼마에 거래했다고 검증을 받습니다. 이거는 검증은 개인 간의 거래죠? 중개사법에서 배우잖아요.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이므로 계약상. 그래서 5개는 사실상, 나머지는 전부 계약상이에요. 자, 칠판 보라고요. 자, 그 다음. 자, 참고. 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어요. 명시되지 않았다. 명시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는 법에서 취득일을 만들어줘야죠. 언제부터?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 이 날이 뭐다? 취득일이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일이라고요. 그 다음 연부취득. 그래서 우리가 유상은 3가지로 나눠요. 1번, 2번, 3번. 국수, 공판, 장은 사실상. 5개를 뺀 나머지는 계약상. 불분명할 때는 이렇게 따지고 연부 나왔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 연부잖아. 연부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를 연부라 그래요. 몇 년 이상. 이상하다. 연부는 2년 이상 쓰는 거를 연부라 그래요. 여기에 연은 어떤 연이야? 2년. 2년 이상 쓰는 거를 연부라 그래요. 여기에 연 어떤 년? 2년. 그래서 국가 등으로부터 계약서를 5년 썼어요. 100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5원. 연으로 나누는 거죠. 이렇게 5번. 그래서 처음에 뭐를 줘? 계약금 10% 줄 수 있죠? 100억에 10억 주고, 그 다음 10억 주고 이렇게. 알아들었나요? 연마다 20억, 20억, 20억 이렇게 5번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다. 자, 이러한 거래는 주로 누구랑 일어나? 국가 등으로부터 일어나므로 계약상을 안 쓰고 사실상 연부금을 써요. 20억 줄 때마다 정부를 통해서 확인되는 거래죠. 개인 간에 이런 거래는 없다. 그러나 연부도 사실상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취득세를 몇 번 내는 거야? 5번 내는 거라고 이렇게 독립된 취득으로 봐서 원래는 5년이 돼야 잔금이 끝나죠? 그럼 5년 기다리면 세금 뜯겨요. 계약상. 그래서 5번 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니까 꼼수 부리잖아. 금액이 적은 거. 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죠? 50만 원 쓰면 계속 세금이 없잖아요. 50만 원을 뭐라 그래요? 면세점. 그래서 연부에서 면세점을 따질 때는 어떻게 따진다? 총액.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 과세를 안 해요. 총액 갖고 따져요. 이런 경우는 150이죠. 과세한다고요. 총액을 갖고 따진다. 연부에서 면세점은 총액이 꼭 들어가야 돼요. 취득가액 50만 원 하면 틀려요. 연보금액 50만 원 하면 틀려. 꼼수 부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50, 50이니까 총액이 얼마야? 250. 과세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 그래서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이네요. 연부취득. 이거 어디 나왔어요? 기본서에. 78쪽 5번에 나왔잖아요. 78쪽 5번에 나왔어요. 5번에. 78쪽 5번에 나왔다고요. 5번 나와 있어요? 연부로 취득했잖아. 과로 조심해야 돼요. 취득가액 총액 50만 원 이하는 제외. 됐어요? 취득일은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 그래서 연부금액 속에는 계약금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매회 내는 거요. 매회. 과세표 좀 물어볼 때. 그럼 과표는 어떻게 결정해? 20억 매회 신고합니다. 매회. 그리고 계약보증금, 계약금도 포함하죠. 돈이 나가는 거니까 뭐를 물어볼 때? 과세표준을 물어볼 때. 마지막 줄. 과세표준은 20억 계속 5번 신고합니다. 매회차가 꼭 들어가야 돼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답니다. 계약금은 돈이 나간 거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세요. 여기 보라고요. 자, 원칙은 여기 봐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여기에 연은 어떤 년? 2년. 자, 2년은 구체적으로 어떤 년? 4년. 4년이 많은 년. 연 어떤 년? 2년. 2년은 어떤 년? 4년. 단 등기가 빠를 때는 항상 뭘로 따진다? 등기등록일로 따진다. 등기가 빠를 때는 그래야 세금이 빨리 들어오죠? 그럼 나머지 바쁠 때기들은 읽어보면 돼. 자, 여기 칠판 봐요. 자, 무상. 이번에는 무상이야. 상속을 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야? 상속개시일. 증여를 받으면 증여 계약일. 받은 날 하면 안 돼요. 계약일. 왜 계약일이야? 취득, 행위를 확인하는 세금이므로. 증여 계약일. 이혼하면 등기등록일. 이혼은 왜 바로 등기등록일이야? 이혼은 재산분할이죠? 부부의 공동재산을 나눠 가졌잖아요. 그럼 취득일은 딱 등기등록일. 이렇게 다이렉트로 등기등록일로 가는 거는 재산분할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빠른 날이 등기등록일이라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봐. 자, 해당 물건을 유상일 때 얘기합니다.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뭐 했어?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를 시켰어요. 그럴 때는 입으로만 떠들지 말아라. 공정증서 등 서류로 입증할 때는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계약 해제. 계약 해제는 어떻게 시켜야 돼?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에 엔드 입증,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등기등록을 하고 그러면 틀려요. 아니하고 나가리 시켜라 이거지. 자, 그 다음 원시취득은 중빠른 날로 갑니다.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 자, 그 다음 지목변경 나와 있죠? 지목변경도 뭐다? 중빠른 날.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날. 이게 기본입니다. 자, 책 한번 보자고요. 자, 책 한번 봐요. 자, 78조 계약해제. 자, 꼭대기 4번 별 하나 딱 붙여. 2번 출제됐어요. 계약해제는 어떻게 시켜야 돼?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고 그러면 땡이야. 60일. 계약 해제. 입으로만 떠들면 안 돼요. 1번, 2번, 3번, 4번. 이런 서류를 제출하라. 그 뜻이에요.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안 본다. 입증은 1번, 2번, 3번, 4번 같은 서류를 며칠 이내에 제출하라? 60일. 그러면 취득으로 안 본다. 포인트가 뭐라고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엔드 계약 해제 이렇게 돼야 돼요. 자, 6번.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 선박, 간주 취득이죠? 자, 이거는 알 필요 없어요. 무상으로 넘어갑니다. 밑에 무상, 원칙, 계약일. 무상은 증여를 얘기하는 거야, 계약일. 상속은 상속 개시일. 유증받았을 때는 유증 개시일. 둘 다 사망일이에요. 중요한 거는 증여입니다.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계약일. 왜? 행위세니까. 계약일이라고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받은 날이라고 해요.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확인하는 세금, 계약일. 뭐에 속지 말자? 증여받은 날에 속지 말자. 증여받은 날은 양도세 지문이에요. 자, 오른쪽. 양괄호 2번. 등기 등록을 먼저 했잖아. 그럼 등기 등록을 먼저 하면 항상 빠른 날이 뭐다? 두 번째 줄.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취득일이다. 등기가 빠르면 등기 등록일로 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무상도 계약을 해제했다. 원리는 똑같아. 첫 번째 줄만 알면 돼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똑같죠? 60일 이내 계약 해제. 그래서 1번, 2번, 3번 이런 서류로 입증하면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그 뜻이에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유상이든 무상이든. 자, 원시 취득. 자, 이번 원시 취득 나왔잖아. 공유수면 매립간척 취득일은 언제다? 공사 준공 인가일이다.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단 시험은 어떻게 나와? 다만. 항상 어렵게 나왔을 때는 다만이 나오는 거야. 다만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에요.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빠른 날 사용 승낙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는 결국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 원칙은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그럼 뒤에 게 답이라고요. 전자가 들어가면 항상 뒤에 게 답이에요. 자, 건축물을 건축 1번. 자, 건축물을 건축했다. 취득일은 언제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괄호는 보지 마세요. 네 번째 줄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시험은 법조문대로 나와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취득일이다. 틀려요. 미리 입주할 수도 있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꼭 붙어야 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2번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하는 토지 중 밑줄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일반 분양분이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럼 조합원 취득일이 언제다? 주택법, 공법에서 주택법은 어떤 용어를 쓴다? 사용, 검사를 받은 날. 밑줄 긋고. 포인트가 뭐라고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럼 주택법이니까 공법에서 어떻게 써요? 사용, 검사를 받은 날이 취득일이다. 자, 넘어가죠. 자, 이번에는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이에요, 재건축. 자, 꼭대기 재건축 포인트가 뭐다? 밑줄 그어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그래서 재건축은 정비법이죠? 공법, 정비법 용어를 그대로 쓴다. 정비법 용어가 뭐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반드시 다음 날이 붙어야 돼요. 다음 날을 빼고 출제하면 이게 오답이에요. 근데 이거는 재건축 정비법이라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반드시 뭐를 확인하자? 다음 날. 자, 그 다음 밑에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이죠? 자, 1번
중빠른 날이야. 사실상 변경된 날, 불분명할 때는 공부로 따져. 이걸 합친 거야. 중빠른 날. 포인트예요. 사실상 변경된 날이 취득일이다. 틀려. 법조문대로. 공부상 변경된 날, 중빠른 날이 꼭 붙어야 돼요. 그 다음 지목 변경도 똑같아.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밑줄 그어 중빠른 날. 그래서 1번, 2번은 포인트가 중빠른 날. 어렵게 나왔을 때는 별 딱 붙이고 다만. 토지의 지목 변경 2000 전자가 들어갔잖아.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에요. 빠른 날 뒤에 게 전에 뭐 했어요? 사실상 사용했다. 사용하는 부분은 앞에 게 없어져.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다. 자, 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라고요. 자, 그 다음 별 붙여. 이혼.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받았다. 소유권 이전 등기 쳐야죠.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바로 다이렉트로 등기등록 접수일이다. 등기등록일이에요. 이것은 뭐다? 등기등록할 때까지만 취득세 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이렉트로 등기등록일로 가는 거는 이혼, 재산분할밖에 없어요. 이거는 단서가 없다고요. 자, 칠판 보세요. 자, 그래서 뭐만 알면 됩니까? 자, 유상, 여기 봐, 유상. 자, 유상, 잔금 기준이죠? 여기 봐요, 칠판. 유상 이것만 알면 되잖아. 유상은 1번, 2번, 3번으로 나눠요. 곡수, 공판장은 사실상, 나머지를 뺀 계약상, 연부는 언제나 사연, 단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이네요. 이것만 딱 1번, 2번, 3번만 구분하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읽어보는 거야, 반복해서. 유상, 곡수 공판장에 해당하는 거래는 무조건 사실상. 왜 사실상이야? 속일 수가 없는 거래. 객관적. 5개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계약상. 알아들었나요? 그리고 연부도 무조건 무슨 연? 사연. 자, 프린트로 마무리 짓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자, 프린트는 기본만 딱 나와 있어요. 1쪽. 박스 나왔잖아요. 제일 밑에 취득식이. 취득식에 박스 탁 쳤죠? 나 이거 작년에는요, 박스도 안 치고 줬어, 이거. 근데 올해는 여러분들에게 박스 치고 주고 싶더라고요. 잘했어, 못했어요? 나 이거 신경 쓰면서 박스 친 거예요, 이거. 자, 빨리 찾아요. 헛소리 할 때 취득식이 왼쪽에 취득세 아래지. 왜 양도세를 보는 거야, 지금? 자, 기타 사항 찾았어요? 네. 자, 객관적이다. 몇 개? 5개예요. 5개는 무조건 사실상 잔금지급일. 5개 국수공판장. 뒷글자가 기억나야 돼요. 국가, 수입 이런 거 있었잖아요. 독수리 오형제예요. 그 다음 개인간 5개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뭐다? 계약상. 그리고 뭐도 포함한다? 검증. 신고서를 제출해서 검증받은 거래는 개인 간의 거래입니다. 5개를 뺀 나머지는 무조건 계약상이라고요. 자, 그리고 별. 계약상 잔금 제급일이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을 만들어야죠. 계약일로부터 며칠경과 60일 경과자가 꼭 들어가야 61일째. 이날이 취득일이라고요. 자, 연부도 무조건 줄여서 뭐다? 사연. 단 면세점 50만 원을 따질 때는 총이 들어가야 돼. 총 연부 금액이 50만 원 이하는 제외한다고요. 총자가 들어가야 돼요. 전체를 갖고 따진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옆에 적어. 유상이라고. 딱 정리해야죠. 유상 1번, 2번, 3번 이렇게 나눕니다. 단 거기는 없지만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로 가요. 자, 그 다음 나머지는 바풀떼기잖아. 증여는 계약일. 계약일이야. 절대 증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그럼 원시나 간주는 먼저는 몰라도 뭐다? 중빠른 날이야. 먼저는 몰라도 중빠른 날 있었어요.
이거 구체적인 거는 어디에 나왔어? 지난주에 우리 비교 프린트에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핵심 정리에 다 나와 있다고요. 핵심 정리 프린트에. 왜 취득세의 취득일이 필요해요? 왜 취득세의 취득일이 필요해? 60일 결정하려고. 자, 그 다음 양도세로 갑니다. 양도세 아래. 같은 칸에 나와 있어요. 양도세 아래 보라고요. 양도시기 취득시기라고 나왔죠? 왜 양도세는 양도시기 취득시기가 필요하나요? 보유기간 따지려고. 헷갈리면 안 돼요. 양도일 취득일은 왜 필요하다? 양도세는 보유기간 따지려고. 자, 양도세 밑에 내려왔어요. 양도세는 무조건 실제 주고받는 날. 절대 양도세는 계약상을 안 써요. 왜 안 써? 속이니까. 양도세, 양도일은 무조건보다 실제 주고받은 날. 계약상, 사실상만 쓴다고요. 그러나 취득세는 계약상도 쓰고 사실상도 써요.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근데 두 번째 칸. 자,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세.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세는 뭐 따질 때? 양도시기 따질 때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거예요. 양수인이 부담한 양도세는 양도시기에는 제외한다고요. 왜 제외합니까? 빨리 거두려고. 제외합니다. 그러나 뭐는 포함해? 양도, 가액에는 포함합니다. 이거는 양도 시기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모르면 다음 코스에 배워요. 자, 그 다음 증여 나왔다. 받은 날. 그러나 취득세는 계약일입니다. 증여는 받은 날이야. 왜 증여는 받은 날이야? 받아야 팔 수 있으므로. 그러나 취득세의 취득일은 계약일이에요. 양도세의 취득일은 받은 날이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취득일이 있죠. 미완성 부동산은 완성된 날, 확정된 날. 점유취득 부동산은 점유 개시일, 무효는 당초 취득일. 그리고 증감만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그리고 1호자산, 취득시기 의제가 있죠. 부부기가 1호자산이다. 8485.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약자 뒤에 거 85년 1월 1일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몇 호자산? 1호자산. 부부기가 1호자산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까지가. 그래서 오늘의 수업은 뭐에 충실하다? 취득세. 그리고 비교를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3, 4월 달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고요. 오늘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운 수업 들었어요. 그리고 이 프린트는 이제 종강할 때까지 갖고 다니는 거예요. 수백 번을 반복한다고요.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